자, 실수 4번. fx가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저번에도 비슷한 것 같죠?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그럼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좀 묶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묶어보면 a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아봅시다. 그럼 a가 있는 것 모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묶이겠죠.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게 a에 관계없이 늘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x 값은 0 또는 2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0 또는 2. 자, 그리고 그럼 두 점의 좌표를 구해봐야 되겠죠? x에다 0하고 y에다 2를,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네, 그 결과가 네, 이것도 귀찮아 써왔어요. 이 결과가 네, 집어넣은 거예요. x에 0, x에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 결과가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6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라는 점과 그 다음은 2, 6이라는 점을 이 그래프는 항상 지나간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3차 함수죠. 얘도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나가고 0, 마이너스 2랑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기억은 기억 그렇게 어렵지 않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4 플러스 64 루트 68 루트 68 걔가 4루트 17입니까? 네, 그러네요. 4루트 17 맞네요. 기억은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의 내분점 중 적어도 하나가 곡선 y는 fx 위에 있는 점이면 a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뭐 이런 의미겠죠? 지금 0,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치고 여기쯤에 2,6 대략 2,6 자, 이런 의미예요. 선분 AB를 이었어요. 어디가 A냐 어디가 B냐는 안 나와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길이만 찾으면 되고 그냥 선분 내부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어디가 A냐 어디가 B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선분 AB의 내분점 중 하나가 F 위에 있는 점이면 FX 위에 있는 점이면 이 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점. 됐나요? 그럼 교점을 찾아야 되네. 네, 교점을 찾아야 되네요. 자,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선분 AB를 그어서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선분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세 개라는 얘기겠죠. 그럼 나머지 교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연립하려면 이 직선식이 필요하죠. 근데 직선식은 뭐 어렵지 않은 게 y절편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y는 x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을 때고 이제 기울기만 찾으면 되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2분의 y의 증가량 8 약분하면 4. 네, 얘랑 쟤를 연립합니다. y는 저 식 x에 쭉 되는 이 식. 그 식을 연립해요. 연립해봅시다. x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제곱까지 똑같이 써질 텐데 이게 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붙죠? 그럼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4x도 지워지네요. 그럼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2ax만 남아요. 그럼 이건 x로 묶이겠네요. 이게 0 이렇게 되고 다 넘어왔으니까 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 0 괜찮나요? 여기까지 인수분해 됩니다. x 하나 x 하나 여기 a 하나 2 하나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그럼 따라서 x가 이렇게 x 묶이고 요렇게 하나 묶이고 요렇게 하나 묶이니까 근이 얘가 0이 되는 값 0 얘가 0이 되는 값 2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a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 마이너스 a는 어디와 어디 사이 있냐면 이 선과 이 선 사이 달리 말하면 0과 2 사이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니까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마이너스 a 값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얘는 맞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겠나요? 네. 자, 디귿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답니다.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 양수란 얘기겠죠? 요 위치가 양수란 뜻이에요. 저 위치가 만약 양수가 되면 선분 AB와 곡선 FX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이 2분의 1이다. 이게 맞냐 안 맞냐를 고르는 거죠. 일단은 이쪽으로 옮겨갑시다. A가 없어서 이제 지우시고. 자,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A가 마이너스 A가 어쨌든 얘가 양수인 건데 이 양수 위치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똑같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분 AB가 있어요. 근데 저 곡선이 얘처럼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값만 쓸게요. 0 여기 x값이 마이너스 a 여기 x값이 2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 직선과 똑같이 직선을 그린 거죠. 근데 이 곡선이 이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a가 2와 같은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a가 2보다 더 큰 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양수인 거니까 2보다 작은 양수, 2인 양수, 2보다 큰 양수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마이너스 a와 2가 서로 같은 위치면 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중근을 간다는 뜻이지. 그렇지 않나요? 아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었던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a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x 마이너스 2가 중근이 되니까 이것도 스치고 지나가는 형태로. 근데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로 스쳐지는 거죠. 이만큼 간격씩 벌어져야 될 테니까. 이건 좀 그림상 보면 더 벌어져야 되는데 그림상 보면 이만큼 벌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얘가 2인 동시에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오히려 여기가 0 여기가 2 더 양수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요. 더 그릴 수가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그릴게요. 그 여기가 0 얘가 2 요 위에서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직선 AB와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작은 거는 얘겠죠. 얘는 확 벌어지면서 위로 솟구칠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은 문제에서 일단 배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답이 아닌 것들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뭐라 돼 있냐면 이 넓이 중에도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전체에서 최소를 구해서 3개 파트 중에 얘가 최소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 경우도 사실 여러 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직선에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좀 얘가 좀 이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만나는 케이스. 마이너스 a가 0에 좀 더 가깝거나 아니면 2에 좀 더 가깝거나 0에 좀 더 가까우면 이렇게 될 테고 2에 좀 더 가까우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됐을 때
마이너스 A의 위치가 이쪽 좀 오면 이렇게도 이쪽에 좀 크게 나오고, 마이너스 A가 이쪽으로 좀 많이 가면 이쪽에서 크게 나오고 이거 좀 작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최소가 되는 겁니까?를 물어봤는데, 사실 이것도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게 0과 2의 정중앙에 있는 값 마이너스 A가 1일 때에서 아마 넓이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건 이제 직관적인 거고, 좀 이해를 도우려면 이 넓이를 S1이라고 합시다. 이 넓이를 S2로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는 S1의 넓이와 S2의 넓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S1과 S2는 넓이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양수지. 그러면 산술기가 떠올라야 돼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의 최소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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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산술기요. 우리는 그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언제 최소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산술기와 최소가 성립할 때는 S1과 S2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예요. 그럼 얘랑 넓이가 서로 같으려면 여기는 변곡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변곡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 넓이 서로 같을 때 변곡점, 얘랑이 정중앙을 위치하겠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사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수학적인 토대를 통해서도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죠? 그래서 둘러싸있는 부분에 이제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뭐 넓이는 다 했잖아요? 마이너스 A가 1인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이제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 넓이 같잖아. 그럼 괜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이게 위식 3차식, 이게 fx였나요? 아까 우리가 쓴 게 fx 마이너스 이 직선, 아까 y는 4x 마이너스 2였나요? 이렇게 됐으니까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dx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는 이번에는 직선이 위쪽이겠죠?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x dx. 이거를 더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은 넓이니까 그냥 딱 보기에 계산하기 편한 식 하나 골라놓고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하시는 게 좀 더 편해 보여요. 자, n이 자연수일 때 다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식을 만족한다. 그때 저 p값 q값을 계산해서 구하세요 라고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대부분 문제 보면 이게 몇 참수 정도는 알려주잖아. 어떤 문제는 더 친절하게 제곱계수가 얼마입니다, 최고창 3차 계수가 얼마입니다. 이건 너무 불친절한데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죠. 이게 도대체 몇 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대부분 다 저 fx의 차수를 결정하는 게 보통 급선무죠. 몇 차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몇 차인 걸 알아내는 게 이 식을 보고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식으로 정리하려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 왔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배열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여요. 식으로도 정리해 봤는데 복잡해지는 것 같고, 어차피 기껏해야 이게 설마 그렇다고 fx가 4차 5차 이렇게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기껏해야 보나마나 이게 수능 문제인데 1차 아니면 2차 아니면 3차겠지. 이 셋 중에 하나 있겠죠. 1차부터 한번 해보는 겁니다. fx가 만약 1차라고 칩시다. 그럼 좌변 보세요. 좌변. 얘 1차죠. 1차. 근데 얘는 이 n이 몇 차냐에 따라서 여기 차수가 달라지죠. 또 구분해야 돼. n이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n이 1이에요. 그럼 1차와 1차를 곱하면 2차가 되지. 그럼 2차를 적분하게 되면 3차 되지 않나요? 원래 적분은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잖아. 미분은 차수가 하나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좌변은 3차, 우변은 1차의 1제곱, 1차. 이거 안 맞네, 조건이. 그럼 얘는 아닐 테고, n값에 2를 집어넣어 볼까? 그럼 여기는 1차, 얘는 잠깐만요. n에 1 집어넣었죠? 미안합니다. n에 1 집어넣으면 이거는 빵차가 되죠? 그럼 얘는 1차가 돼요. 1차를 적분하게 되면 좌변은 2차가 되고 우변은 1차. 어차피 안 맞네요. 우변은 1차. 안 되겠죠. 그럼 n이 만약 2가 된다면 그럼 얘가 1차가 돼요. 아까 말했는데 1차, 얘 1차 곱하면 2차. 2차 적분하면 3차.
얘는 1차를 제곱했으니까 2차 같지를 않네요. 근데 얘는 이제 차수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뒤는 이제 대략 느낌상 봐도 이쪽 숫자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fx를 2차로 가봅시다. 어차피 답은 하나일 거잖아. 지금 여러 개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어디 하나 딱 걸리면 이제 거기서 그만하시면 돼요. fx가 2차, 그럼 n이 만약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2차, 여기 n이 1이면 빵차, 2차의 적분 좌변 3차. 됐나요? 그 다음에 2차의 1제곱. 안 되겠죠. 2차 1제곱이면 2차니까. 안 맞네요. 그럼 n이 만약 2가 된다면 n이 2가 돼요? 그럼 얘는 1차가 됐죠. 1차, 얘는 2차. 그럼 1차와 2차를 곱하면 3차. 3차를 적분하면 좌변 4차. 아, 이게 되겠네요. 2차를 제곱했으니까 얘 4차. 아, 됐어요. 뭘 알았죠? fx가 2차라는 것과 n이 숫자 2가 돼야 저 적분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아냈네요. 자, 이렇게 돼서 어렵사리 이제 저걸 찾아냈어요. 당함수 fx는 2차식이고 n이 2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집어넣어 봤어요. 저기다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그 다음에 x-t가 되고 여기는 ft가 되고 얘는 fx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저렇게 정적분식 나오면 일단 대부분 다 우리가 뭐 해보고 싶냐면 미분해보고 싶지 않나요? 근데 우리 이게 참 많이 했는데 이거 왜 이거는 그냥 미분하면 안 되고 전개한 다음에 이 x 바깥으로 빼내고 미분하게 되면 이거 남지 않았나요? 요거 고스란히 남죠. 이렇게. 그치? 이건 안 해도 되겠죠. 계산 많이 했던 거니까. 그게 2fx f'x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어떤가요? 괜찮죠? 자, 그리고 ft의 또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함수 fx가 몇 차인지만 얘기를 했지, 뭐 아까처럼 뭐 최고차이 어떻다, 뭐 f형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냥 얘는 귀찮지만 생으로 집어넣어서 이 fx a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2at 플러스 b. 네, 너무 귀찮은데.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x에 0부터 집어넣으면 너무 귀찮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네요. x에 0 집어넣으면 좌변 0 나오고 우변은 2f0 f'0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다시 양변 미분하기 좀 그런데 이게 더 또 나오잖아. 뭐 놓친 게 있나요? PQ는 서로서인 자연수. 여기도 0 집어넣을 수 있네요. 그렇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좌변 0, 우변은 f0의 제곱. 따라서 f0은 0. 그렇죠? 그럼 f0이 0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네요. 어차피 다 지워지니까. 요것만 가지고. 그럼 fx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 놓고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겠네요. 이거 또 미분할 수는 없잖아.
AX의 제곱 플러스 BX D 여기는 2 AX 제곱 플러스 BX 가로 이거 미분하면 2AX 플러스 B. 남은 거냐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적분하고 이거 분배하고 여기도 약간 녹아달아. 그 다음은 그냥 어차피 이거 항등식일 거잖아. 아까랑 비슷한 패턴이요.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한 다음에 이제 개수 비교하면 이제 AB 값이 구해질 겁니다. 그걸로 이제 이거 문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n 값이 2였으니까 n에다 2 집어넣어서 요 함수식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는 좀 귀찮은데 할 수 있겠죠? 두 양의 상수, 뭐 양수라는 얘기죠. AB에 대하여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이 조건. 근데 F2 루트 2의 최소값이 다음과 같을 때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가를 보니까 3차를 합성시켰네요. 3차에 3차니까 6차가 되겠죠? 아, 이건 아닌 것 같지. 저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차를 다시 3차에다 합성시키면 3차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6차가 되죠. 구차가 되네요. 네. 미쳤죠? 설마 우리가 9차를 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일단 가는 잠깐만 넘겨보자. 너무 애가 지나쳐 지금. 약간 야 너 왜 이래? 너 이렇게 지나친 거야? 나부터 먼저 해봅시다. 나는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1까지 이거 t에서 t 플러스 1까지라는 얘기는 구간의 간격이 한 칸이 되도록 자연수 한 칸이 되도록 구간을 잡았을 때 저 함수의 도함수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한답니다. 이때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얘를 일단 미분해 보면 f'x 3x 제곱 마이너스 2a 3a 이렇게 나오죠. 이걸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루트 a x 플러스 루트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네,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리고는 도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a 얘 플러스 루트 a가 되고 이렇게 3차 곡선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될 테고 됐나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0이 있겠죠. 0, B 뭐 이 정도가 있을 겁니다. 0, B. 자, 근데 자, 이걸 해야 돼요. t가 그러니까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자연수 한 칸이에요. 자연수 한 칸. 자연수 한 칸 단위로 이렇게 구간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간을 아예 그려놓고 움직일까요? 자연수 한 칸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였나? 네, 보세요. 자연수 한 칸 단위로 움직여요. 이 0에서 보면 자연수 한 칸 단위면 여기죠. 여기 극대값 오해하지 마세요. 극대값이 뭐 이거 1보다 작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만약 t값이 0보다 작다 쳐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쳐봅시다. 그럼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기 이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서 0 바로 전까지겠죠. 그럼 구간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여기가 0이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최소값이 누가 되죠? 이게 최소값이 될 때마다 잘 보세요. 최소값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a가 아마 이쪽 좀 벌어져 있을 테니까 여기 최소값 오른쪽 끝점이 되죠. 요 그래프에서 오른쪽 끝점 이게 최소값이에요. 쭉 최소값이 내려오다가
t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t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딱 이렇게 와요. 이 위치에. 그럼 그때 최소값은 여기가 아니고 이제는 이쪽이에요. 여기 0. 미안. 미친 짓을 하고있구나 내가 지금. 미안합니다. 도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왜 원함수에다 갖다 놓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죠? 도함수예요. 미안합니다. 도함수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여기다 갖다 놓고 요 가운데 아까 0이었겠죠? 여기 0 축의 기준으로. 그럼 축보다 왼쪽 잘 보세요. 이렇게 가. t가 점점 t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만약에 t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보다 작은가? 그 다음에 0보다 작은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때는 점점 갈 때마다 그래프가 그려지는 위치에서 항상 오른쪽 끝점에 있는 것. 오른쪽 끝점이 누구죠? f 프라임 t 플러스 1이죠. f 프라임 t 플러스 1 나오다가 t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t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럼 그때부터 누가 되죠? 최소값이 이 꼭점의 좌표가 최소값이 돼요. 꼭점의 좌표가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f 프라임 0이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그 점점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얘기는 t 값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커진 겁니다. t 값이 마이너스보다 커지면 마이너스 0. 얼마면서 이게 0. 얼마까지 가겠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때 움직이면 계속 언제까지? 계속 꼭점 좌표가 최소값이 돼요. 언제까지 꼭점이 최소값이 되냐면 여기 될 때까지죠. 여기. 그럼 t 값이 0이 될 때까지. t가 0이 되면 0부터 1까지. 그때 0부터 1까지면 어쨌든 계속 여기가 최소값이 되니까요. 그럼 t 값이 만약 0보다 커지면 0보다 커지고 1보다 좀 더 커지면 이 정도 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는 이 왼쪽에 있는 끝값 f 프라임 t가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이 돼요. 이해되겠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해 보면 이거 살짝 지울까? 아이고, 뭐지? 자,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면 GT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최소값을 GT라고 했잖아. 그럼 GT를 일단 식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GT를 식으로 쓰면 아까 이해를 하셨다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오른쪽 끝점이 최소값이었죠. 오른쪽 끝점이면 f 프라임 t 플러스 1.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으면 t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부터 0까지 여기 딱 와요. 마이너스부터 0까지. 그럼 그때부터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죠. 언제까지? 여기 t가 0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t가 0부터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부터는 왼쪽 끝점이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f 프라임 0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면 이게 t, 얘가 t 플러스 1 됐나요? 괜찮죠? 오른쪽 끝점이니까 이렇게 구간을 그리면 여기다 그려놓으면 여기 오른쪽 끝점, 좀 더 옆으로 가면 오른쪽 끝점.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동할 테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t가 마이너스 1보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글씨 왜 이 모양이야? 이 t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 t 값이 0일 때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 왼쪽 끝점 움직이다 보니까 요 모양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t가 -1이 되는 순간부터 0까지는 계속 F'영, F'영은 이게 상수지. 어떤 꼭지점의 위치를 말하는 상수값을 말하잖아요. 이게 도함수의 꼭점의 좌표. 상수니까 계속 같은 값만 꼭지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꼭지점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이걸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이것 따라 움직이겠지.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게 GT인데 이 GT의 함수값의 최소값이면 여기네요. 네, 이게 최소값이죠. 이게 누구냐면 F'영. 그 값이 -2분의 1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F'영 저 이제 미분하라는 얘기죠. F'X 3x 제곱 -3a 거기다 0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없어지고 -3a가 -2분의 1이니까 a 값은 6분의 1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지울까요? 그래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x 플러스 b가 되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f'x는 6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게 3, 여기다 이제 6분의 1 집어넣죠? 이 6분의 1. (3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되셨나요? 그죠?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굳이 여기다 쓰지 말고 a 값 6분의 1 여기다 이제 바로 집어넣는다면 3 가로 x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x 플러스 루트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구해질 거예요. 됐죠? 도함수는 그랬고요. 자, 이제 남은 게 뭔가요? 가를 봐야 되겠네요. 이제 나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했고, 나에서는 아마 저 a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저 짓을 한 것 같고, 이제 가를 가봅시다. 가. 자, 이제 가를 할 때 조금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합성함수잖아. 근데 합성함수 할 때 우리가 왜 예전에 고1 때도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막 f 합성 f 이렇게 되면 여기다 가운데 y는 x 그려놓고 나서 요거 집어넣고 뭐 값 찾아주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이 집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y는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y는 x. 됐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위치에서 x값 루트 6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아까 내가 루트 2분의 1로 봤는데 계산할 때는 이거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죠? 일단 그냥 지나갈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3차함수를 보세요. 자, 저 3차함수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이 3차함수가 그래프가 일단 이런 지금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두 개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치? 저렇게 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세 점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 그린 겁니다. 세 점에서 만나게 그린다면
변곡점이 0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 이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변곡점이 0에 있어야 되니까 변곡점이 0에 있어야 돼요. 대략 봐주세요. 네,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자, 뭐 하면 변곡점이 0에 있고 좌우가 대칭 형태로 이렇게 3점을 그렸는데 얘가 y는 x랑 이렇게 만난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랬을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성립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x값에 어떤 특정 숫자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걔가 항상 그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성됐을 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k 값이 0 이상에서만 찾는 거니까 음수는 안 찾는 겁니다. 이쪽 오른쪽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다 내가 만약 k 값을 줬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 주게 되면 y는 x랑 만나는 교점에 누가 있냐면 여기 k가 있죠. y랑 x랑 만나는 교점에 여기 k가 있지. 근데 이제 우리 뭘 찾아야 되냐면 fk를 찾아야 되거든요. fk. k가 함수값과 만나는 교점. 여기. 이게 fk예요. 근데 그 fk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면 함수 옆에 또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이게 정의역이 되니까 다시 이게 저 fx의 x좌표를 찾아줘야 돼. 이렇게 내려와. 여기가 fx예요. 맞나요? 그럼 이 f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여기가 책에서 나온 fk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나니까 k보다 이 합성함수의 값이 항상 0 이상에서는 항상 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참이 안 되네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x축과 만나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 y는 x랑 이렇게 만나게 세 점에서 만나게 그려지면 안 될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y는 x를 그려놓고 저걸 그리면 이렇게 점근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너무 솟구쳐서 그림이 힘들 것 같은데 여기쯤에 k를 잡을게요. 양수 k를 잡았어요. 그럼 여기에 k가 나오지. 그럼 이게 지나가요. 왜 지나가냐면 fk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k잖아요? 뭔 소리야? 네. 잘못 얘기했죠. 요 k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k죠?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얘가 fk예요. 그럼 fk를 다시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아서 여기다가 fk를 찍어줘야 돼요. 이 값을 x값을 보고 다시 또 함수식에 집어넣어야 돼요. 값이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값이 fk예요. k보다 fk가 이런 식으로 늘 이 y는 x랑 안 만나게 그려지면 항상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을 때까지는 된답니다. 그럼 같을 때까지 되는 거는 지울까요? 같을 때까지 되는 거는 이게 접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미리 그려놓고 할까요?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아까 얘보다 클 때는 다 컸었죠. 큰 거는 보지 말고 같을 때는 한번 봅시다. 여기다 k를 찍어요. 그럼 얘가 찍혀서 나온 값 여기가 k예요. 그럼 k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나 여기서 함수 값이나 서로 같죠.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또 여기가 fk면 얘도 알고 보니까 fk예요. 그럼 또 fk를 집어넣어서 난 함수 값이면 또 여기가 fk가 되죠. 이렇게 접하실 때는 fk와 k가 같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같을 때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크게 두 종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3차 함수 두 가지 케이스라고 하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네가 x축 오른쪽에서 항상 이 fx가 늘 x, y는 x라는 직선 위쪽에 그려져야 되겠네요. 괜찮죠? 예를 들어 넘겨요. 넘기면 저기서 이제 x를 빼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정리했었던 게 지웠네 또. 지워버렸죠?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b였는데 제가 x보다 큰 거니까 이게 넘어가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요. 자, 이제부터 뭐가 남았냐면 우리가 왜 수투에서 배웠던 다항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려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찾는 거죠. 여기 어차피 3차 함수인데 이렇게 그릴 테고 x 오른쪽에서만 그려지게 되면 어딘가에 최소가 있을 거예요. 그 최소 이걸 다시 뭐 되면 얘를 그냥 만약에 아까 g는 있었죠? 여기 gt가 있었으니까 hx라고 합시다. 이 함수를 이해를 되니까 이 함수를 미분합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이걸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x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도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도 어떤 얘는 0,b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관계로 서로 같고 이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 점의 x값의 위치가 루트 2분의 1이겠죠. 잘못 그렸죠. 뭐라는 짓이야. 여기 극대가 되는 위치가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극소가 되는 위치가 x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두 개에서 미분계수, 왼쪽에서 극소, 극대, 오른쪽에서 극소. 근데 x축 양부터 그려지니까 얘가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이죠. 결론은 여기에 있는 함수 h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루트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일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아마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 값은 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이 b의 최소값은 결론 이 값이라는 얘기죠. 이 값에 음수를 붙인 값. 그게 최소값이겠죠. b는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가장 작을 때가 이 네모에 음수를 붙인 값이에요. 그럼 그 네모에 음수를 붙인 값을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이 함수가 가장 작을 때가 나타나겠죠. b. 그 b 미안합니다. 왜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 지금 우리는 f 루트이니까 아까 구한 이 조건을 만족하는 b가 마이너스 네모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 여기 있는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네모를 집어넣고 여기다 2루트 1을 집어넣으면 아마 루트 값에 대한 값이 나타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개수를 찾으시면 정답이 되죠. 여기 마무리할 때 좀 귀찮아서 좀 안 해드렸는데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28번 얘가 만만치 않은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28번 치고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K값이 1 이상 9 이하를 만족하는 정수 K입니다. 그럼 기껏해야 1, 2, 3, 4, 5, 6, 7, 8 이 정도가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저 식을 만족시킬 때 이 어떤 상수 A에 대하여 다음에 극한이 존재한다. 그리고 x값 0에서 극값을 갖는다. x값 0이라는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극값을 갖는다. 그럼 x값 0에서 극값을 갖는다? 0을 지금 이게 극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극소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자 이랬을 때 이 극한값의 모든 합과 그때 k값이 될 수 있는 값도 여러 개인가 봐요. 그거를 다 구해서 덧셈해서 계산하시오. 자,
먼저 이런 루트가 있는 꼴은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루트를 좀 치워봅시다. 그러면 x의 9-k제곱 가로 x-1의 k제곱의 전체 9분의 1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괜찮겠죠? 네. 그리고 얘는 x의 9제곱 곱하기 x의 k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 앞쪽 것만 정리하면. 그럼 얘도 k제곱, 얘도 k제곱, 얘도 x분의 1의 k제곱이죠. 그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x의 9제곱 가로 x분의 x-니까 1-x분의 1의 k제곱의 9분의 1제곱이 되네요. 그럼 다시 정리하게 되면 x 곱하기 1-x분의 1의 9분의 k제곱 여기까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게 누구냐면 fx죠. 이게 fx예요. 근데 저 fx에서 ax를 뺐어요. ax를 뺐어요. 그래서 지금 ax를 이렇게 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x로 묶여요. x로 묶고 나면 여기 남는 게 1-x분의 1의 9분의 k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이게 얘죠. 거기에 극한을 취한 겁니다. 근데 얘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잘 생각해 봅시다. 이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곱하기 뭐가 돼야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물어보면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0에 수렴하는 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테니까.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겠네?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의 무한대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는 0에 수렴하죠. 0에 수렴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1에 몇 제곱하든 간에 어차피 얘는 1이니까 따라서 a 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가조건을 가지고 a가 1입니다 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써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1 마이너스 x분의 1에 9분의 k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 극한. 자, 이걸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극한의 모든 값을 계산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져.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시도하다가 결국은 약간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을 책에서도 근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해설지도. 약간 선생님 해설지도 좀 참고해 봤는데 해설지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하거든요. fx는 x값 0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x값 0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뜻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얘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x값 0에서 x라고 생긴 몸이 여기서 극값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좀 따라 올라가면 x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x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은 크게 관계없이 해설지 엄청나게 막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결론은 얘랑 크게 관계없이 얘가 극값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x 위에 지수가 있는 형태죠. x 위에 지수가 있는 형태예요. 이거를 그냥 책에는 gx 없으니까 얘를 그냥 gx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가 극값을 가려면 일단 이걸 미분해 봐야 되겠죠. 그럼 9-k 곱하기 x의 8-k가 되는데 자, 이거 생각해 보자. 만약에 이 k가 짝수가 돼서 이 전체 지수와 짝수가 된다 쳐봐요. 그러면 이게 늘 0보다 커 나가지 않나요?
그렇잖아. 이게 짝수 제곱이니까. 지금 우리는 극한을 구하는 거잖아. x에 0을 집어넣는다기보다는 0의 왼쪽, 0의 오른쪽 이런 느낌이죠. 그럼 0의 오른쪽을 집어넣으면 0보다 양수니까 양수를 짝수만큼 거듭 제곱해도 양수가 되고, 음수를 짝수만큼 거듭 제곱해도 어차피 짝수가 되기,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과 비슷해요. gx가 x의 4제곱이야. 예를 들어 x의 5제곱이야. 근데 얘를 미분해. 그럼 얘는 5x의 4제곱이 되죠.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건 늘 도함수와 양수잖아요. 그럼 도함수가 늘 0보다 커 낫다는 얘기는 극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이 위치에서는. 근데 그나마 도함수가 이게 극값을 가지려면 gx가 x의 6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6x의 5제곱이 돼서 여기 x의 양을 집어넣으면 도함수가 양, 이 x의 음을 집어넣으면 도함수가 근데 우리는 0에서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0을 기준으로 0보다 왼쪽, 0보다 오른쪽에서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부가 달라져야 극값이 존재하지. 그럼 x의 0을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 집어넣으면 이거는 도함수가 양인데, x의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이건 도함수가 음이 되기 때문에 x값 0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갖는 것도 뭘 갖냐면 극소값을 갖겠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이게 k가 짝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k는 홀수가 돼야 돼. 여기 k가 홀수가 돼요? 이 숫자가 홀수가 돼서 이 전체가 x의 홀수 거듭제곱, 그래서 0보다 오른쪽, 0보다 왼쪽에서 부가 서로 달라져서 x가 0에서 극값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k는 홀수인데 지금 k의 범위가 저기 안에 있죠. 1, 3, 5, 7까지 이렇게 4개의 k값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k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게 q값인데 이걸 다 더하면 이제 q값이 나오죠. 그래서 q값은 16이 될 겁니다. 자, 남은 건 이제 이 남은 거는 이제 극한값이죠. 이거 이제 지우시고, 네, 극한값. 근데 극한값인데 여기서 요식이 있으니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 이 x를 x분의 1 이렇게 분모에다 써도 괜찮나요? 여기 맞추려고 1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9분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분모는 0에 수렴해요. 얘도 0에 수렴하죠? 그럼 1 빼기 1이니까 분자도 0에 수렴해요. 우린 여기에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0분의 0꼴이네요? 로피탈 쓰면 되겠죠. 로피탈 써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차피 치환합시다. 이거를 이렇게 두면 무한대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치환을 해봅시다. x분의 1을 그냥 t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1-t의 9분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더 훨씬 보기 편하네요. 이거 미분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보기 편하겠죠. 그럼 이게 아까 말한 0분의 0꼴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분합니다. 그럼 분모는 1이 됐고 분자는 리미트 t가 0으로 할 때 제 미분하면 이건 상수지, 그치? 가로 위에는 차수예요. 그럼 미분하게 되면 앞으로 9분의 k가 떨어지고 1-t에 여기서 1을 빼야 돼요. 그럼 9분의 k 마이너스 1, 얘는 미분하면 어차피 없어질 테니까 상수로 어차피 없어지겠죠.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찾았던 이 k값 1, 3 될 수 있는 k값이 이렇게 4개였죠. 됐나요?
P값에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는 없어질 거 아니야. 이게 몇 제곱이든 간에 얘도 없어지겠지. 1이니까. 그럼 남은 건 여기다 요것만 집어넣으면 되네요. 이렇게. 그럼 나올 수 있는 P값의 종류는 합이 P긴 한데 P를 구하라면 9분의 1 플러스 9분의 3 플러스 9분의 5 플러스 9분의 7. 이걸 계산하면 P값이 나오네요. 9분의 16. P값은 9분의 16. 근데 얘랑 아까 16을 더하라고 그랬죠? 그럼 9분의 16 플러스 이거 얼마예요? 144. 9분의 160. 답이 없어. 왜 답이 없어? 왜 답이 없어? 오피탈 T 1만 T 9분의 K T 0 집어넣으면 됐고 9분의 1, 9분의 3, 9분의 5, 9분의 7. 네? 뭐라고요? 그러네요. 여기 마이너스를 안 붙였네요. 이 마이너스 여기 안에 이게 1 플러스 2가 아니구나. 지금 1 마이너스 2였죠. 써놓고 나서 미분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걸 더하지 말고 빼야 되겠죠. 빼면 9분의 128. 네, 얘가 정답이네요. 네. 마지막 요 계산 미안합니다. 네, 마이너스 못 봤어요. 됐나요? 자, 이것도 마지막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문제가 좀 중간에 여기서 아까 굉장히 문제가 난해져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그걸 묶어내서 극한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극한이 존재하려면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고 얘는 0에 수렴해야지만 둘을 곱해서 극한이 존재할 테니까, 얘가 0에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여기 있는 어디 있었죠? 네, A값. 여기는 A값이 여기였죠? 네, AX. 그래서 이제 X를 묶어냈으니까 A가 남았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게 1이 되고, 그럼 얘도 1이 돼야 0분의,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 0꼴이 돼서 성립할 테니까 A는 1이라고 일단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fx라는 이 함수를 봐야 돼요. fx라는 이 함수. 이거보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얘를 만약 본다면, 얘를 본다면, 이 fx에서 x값 0에서 극값을 갖는 겁니다. 딱 x값 0에서만. 이렇게. x 이퀄 0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극대 아니면 극소 이런 식으로. 그럼 x값 0. 물론 이제 여기 x값 0을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 1에 따라서 이게 극값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결론은 마이너스 1의 극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x값 0에서의 극값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한다. 여기서 조금 문제의 풀이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거 풀이가 너무 난해지더라고. 이게 왜 28번이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었어요. 이게 왜 28번이지? 아마 저걸 식으로 다 정리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잡아먹거나 할 텐데, 아마 좀 직관적으로 풀어라 라는 뜻은 아닌가, 좀 미루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x값 0에서 극값을 간다는 말을 포인트로 잡아주면, 여기보다는 이쪽에서 극값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 함수에서 x값 0에서 극값 갖게 만들려면 이거를 미분했을 때 극값이 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해야 되고, 쟤를 미분했을 때 식이 어디 갔나요? 네. 지웠나요? 네. 얘를 미분하게 되면 9-k 바로 9-k x에 8-k 이렇게. 자, 얘가 미분한 식인데 이 값이 만약 짝수가 되게 되면 이 전체 x 위에 도함수 x 위에 짝수가 들어와서 0의 왼쪽, 0의 오른쪽, 결국은 양수든 음수든 집어넣으면 모두 다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극값이 존재하는 조건이 되지 않을 테니
이게 홀수가 돼야 된다. 이게 홀수가 돼서 이 전체가 홀수가 되면 x의 홀수 제곱. 양 집어넣으면 양, 집어넣으면 그럼 왼쪽에서는 이렇게, 왼쪽에서는 이렇게 감소, 오른쪽에서는 증가. 그래서 극소가 존재하는 조건이 성립한다. 그럼 k가 홀수가 돼야 되니까 저 범위에서 k값 홀수값은 이렇게 4개. 이걸 다 더하면 이제 q 값이었고, 그 다음에 요 값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때 치환해도 괜찮고, 처음부터 치환해도 괜찮긴 한데, 여기는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얘는 t분의 1이 되고 얘는 t가 0으로 가게 되고, 바꿔 쓰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그냥 풀면, 여기서 미분해서 풀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적당히 로피탈이 적당해 보이죠. 0분의 t가 0으로 가면 0분의 0꼴이 돼서 여기 1 빼기 1이니까 0분의 0꼴이 돼서 계산이 이 계산하기가 좀 힘드니 로피탈을 써보자. 그래서 로피탈 썼는데 얘는 1이 됐고, 얘는 뭐 지수니까 앞으로 떨어뜨리고 1 빼고, 근데 어차피 d는 별 의미 없죠. t값에 0 집어넣으면 이게 1의 수렴할 테고, 그럼 1을 몇 번 제곱해도 1이고 결론 얘가 극한값이 된다. 여기다 이제 k값 아까 4개를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답이 저렇게 나온다라는 표현이었죠.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30번은 그냥 이 풀이를 대신하도록 할게요. 이게 비슷한데 똑같진 않아요. 근데 30분 좀 지나쳐요. 네. 여기 28번까지만 일단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문제는 그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허리야.